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요맘때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항상 레파토리죠, 레파토리. 중국에서 나오는 레파토리인데, 한 번은 제가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되겠다. 계속 최근에 이런 소식이 좀 뜨고 있는데, 특별히 이데일리 말고 지금 이 기사 내용을 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거의 많은 지금 일간지에서 이 내용이 떴습니다. 중국 결국 일냈다. 창신 메모리 프리미엄 D램 깜짝 공개 요겁니다. LPDDR5 그러니까 DDR5 LPDDR5인데 첨단 D램 제품군입니다. 지금 공개되고 있는 첨단 D램 제품인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 아마 오늘 그렇게 내용이 영상이 길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신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실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 걱정을 조금 해소시켜 드리는 영상을 만들어 좀 봤습니다. 이런 내용이 계속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런 내용이 거의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이. 그렇다고 해서 아예 그러면은 걱정할 게 없냐.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용은 좀 정확하게 알자. 그런 취지에서 영상을 좀 만들었고요. 일단, 베이징에서 23일 날, 창신 메모리가 주최한, IC 차이나, 이름도 재밌다, 그죠? IC 차이나. 여기에서 이 행사에서 DDR5, 그리고 LPDDR5, 저전력 제품이죠. 그러니까 7개의 제품을 공개를 했어요. 공개를 하고 DDR5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PC나 서버에 들어가죠. 그리고 LPDDR5X는 말 그대로 저전력 DDR입니다. DDR5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이런 어떤 그 휴대용 이런 제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최신 규격의 D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왜 이런 시기에 요즘같이 진짜 D램이 부족하고 난리 난 요 시기에 딱 맞춰가지고 창신 메모리에서 왜 이런 장난질을 치는지 저는 장난질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만 원래는 중국 업체들은 DDR5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요게 지금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많이 알고 있는. 그리고 이제 DDR4와 관련된 이런 9세대 제품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식으로 지금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거의 D램에서는 DDR4 쪽으로 이제 거의 지금 주력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최신 세대의 메모리 반도체를 공개를 한 건 맞습니다. 공개를 한 건 맞는데 당분간은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한국의 반도체 기술을 따라오지는 못할 거다. 이런 게 전망이 많았는데 실제로 그런지 아니면 좀 걱정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창신 메모리가 발표한 건 이 제품이 DDR5 같은 경우에 최고 속도가 초당 8000메가비트 전 세대 제품이 6400 메가비트거든요. 대비 크게 개선됐다. LPDDR5X 제품은 1667 메가비트. 그래서 이 어떤 시중의 제품과도 이 말이 맞다면 밀리지 않는 스펙입니다. 이 정도면 밀리지 않는 스펙인데 그런데 이 선단 공정 경쟁력까지는 이게 진짜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제가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확실하게 좀 따질 건데 딱 요 시기 최근에 이 인공지능 AI 열풍으로 상당히 지금 D램 품귀 현상이 극심한 상황에서 창신 메모리가 글로벌 고객사들에게 지금 너무 물량이 없어서 너무 지금 애달고 있는 요 상황에 창신 메모리가 딱 요걸 내놨다라는 거, 요 부분이 지금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선두업체들이 D램 공급량이 나오지 않는 이 상황에서 딱 나왔다. 왜 나왔을까? 그 부분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 창신 메모리가 공개한 요 DDR5, LPDDR5X는 사양 자체는 글로벌 선두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공개된 게 뭐냐면 여러분 시제품입니다. 시제품. 그러니까
시제품 수준일 가능성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99.9%다. 그러니까 시제품, 뭐,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요거 하나만큼은 모든 걸 다 그냥 쏟아부어서 이렇게 해서 만들자. 시제품을 딱 만든 거예요. 딱 만들어서. 근데 이제 여러분, 시제품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디램은요, 디램은, 미세 공정, 그리고 수율 관리, 그리고 불량률 최소화, 요게 지금 핵심입니다. 요게 핵심. 그래서 단순 이런 시제품 사양을 발표한 것만으로 어떤 진짜 경쟁력 있는 대량 생산 수준이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 시제품과 대량 생산은 디램에서 있어서는 거의 하늘과 땅 차이다. 일단 이 부분은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나온 제품보다 시제품이다. 삼성이나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미 1A 그리고 1B 이런 쪽에 첨단 공정 그리고 고용량 제품 양산 경험이 수년간 쌓여 있습니다. 수년간. 이 격차는요, 단기간에 따라잡기가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요 부분은. 그래서 시제품을 공개하는 거하고 상업적인 대량 생산이 가능한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 분명하게 다른 어떤 일반 그냥 제조 공장처럼 시제품 딱 나오면 야, 이거 대량 생산 들어가.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 그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량 생산은요, 수율이 확보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공급망이 안정화가 필요합니다. 공급망. 그러니까 수율도 잘 나와야 되지만 공급망이 또 안전하게 여러 가지 어떤 그 소재라든지 부품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공급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 또 그리고 디램은요, 수율, 그러니까 불량 없는 칩에 대한 비율인데 이게 90% 이상 확보가 돼야 수익이 가능을 해요. 왜냐? 경쟁사 대비. 물론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엄청나게 또 뭐 밀어주고 있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이 수율이 나와줘야 된다. 대량 생산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장비하고 재료, 뭐 설계까지도, 설계는 뭐 지금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설계가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아직까지 중국은. 그러니까 특히 DDR5로 넘어가면 더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량 생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제품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대량 생산이 가능하냐에 대해서는 저는 힘들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기업들은 최근에 이 장비 국산화를 하고는 있지만 지금 EUV 장비 확보가 지금 제한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단기간에 삼성이나 SK 수준의 안정적 양산 달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2026년, 2027년 내후년까지는 뭐 시제품 정도, 그리고 중급 디램을 양산할 수 있는 수준은 가능하겠지만 DDR5나 DDR5X, LPDDR5X를 대량으로 양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저는 사실상 힘들다. 그래서 지금의 요 어떤 소식 뉴스는 중국이 일단 시제품으로 우리 이런 기술이 있어 하는 과시하는 정도, 그런 정도 수준이다. 그렇게 아마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삼성이나 SK하이닉스 수준의 일단 첨단 대량 생산 능력을 바로 갖췄다기는 보기는 상당히 저는 어렵다. 향후에, 하지만 그렇지만 중요하죠. 도 향후 한 3년에서 5년 내에 어떤 추격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저는 그 부분은 또 인정을 합니다. 물론 또 그렇게 하면 한국 기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기술 또 선도 유지하기 위해서 투자도 강화하고 또 앞으로 또 도망가겠죠. 또 그렇게 되면 그 3년에서 5년이 지나면, 그러니까 EUV 없이 디램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경쟁력이 없는 상황.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구형이라고 하더라도 쓰임이 많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상태다라는 걸 고부가 가치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초기 DDR5 수율이 지금 만약에 어떤
모든 것이 갖춰진다고 하더라도 수율이 일단 안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대량 생산으로 가기에는 말씀드린 재료라든지 소재라든지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이제 16나노 D램에서 이 이하 고급 공정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말씀드렸지만 EUV나 이런 첨단 장비가 필요합니다. EUV뿐만 아니라 여러 첨단 장비가 필요한데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제재, 장비 어떤 접근성 제한 이런 걸림돌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는 좀 이걸 반도체는 이게 어떤 한 나라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아니에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품질이나 신뢰성 이슈도 분명히 있을 거다. 뭐 온도 안정성이라든지 그 실사용 환경에서 이게 온실에서 막 이렇게 큰 거 하고 진짜 뭐 그 온실 밖에서 엄청나게 더운 환경, 엄청나게 어떤 그 추운 환경 이런 것에서 그게 잘 버티느냐 이런 것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실사용 환경에서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도 시간이 충분히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이런 이미 매우 미세한 노드 그리고 고수율 양산 경험이 있는 회사와 단순 D램 제품, 시제품만으로 기술 우위를 지금 우리가 논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좀 안 맞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막 큰일 난 거 아니야, 뭐 어쩌냐 저쩌냐 하는 상황은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